아, 선생님. 선생님. 아, 자, 이거 누구?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로마 첫 번째 황제, 제1의 시민을 자처해서 옥타비아누스. 그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던 옥타비아누스 전처의 자식 티베리우스. 그죠? 자, 그리고 칼리굴라. 그렇죠. 자, 폭군이었죠. 칼리굴라가 죽고 나서 클라우디우스라는 약간 장애가 있는 또 로마 귀족이 이제 황제가 됐죠. 클라우디우스에 이어서 네로, 그렇죠. 자, 이 네로는 폭군이었죠. 막 자기 엄마, 아내, 자기 그리고 배다른 동생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서는 자기 이름을 딴 네로니아라는 축제를 개최하고 자기를 막 예술가라고 생각했죠. 노래를 잘하려고 무거운 납덩어리를 자기 가슴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막 노력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박수부대 동원해서 막 자기 이렇게 칭찬하게끔 막 사람들을 유도했죠. 자, 그러던 네로 로마에서 불이 났어요. 자, 이때 불난 거를 열심히 진압을 했는데 문제는 불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황제를 막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때 네로가 요 책임을 면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죠? 선생님들은, 아, 맞아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걸 뒤집어 씌웠죠. 자, 그래서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죠. 그 네로가 이제 십자가에다가 기독교도들을 묶어가지고 태워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때 베드로가 살려고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치는데 누구를 만났죠? 네,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한 번 더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 그랬죠. 자, 이걸 듣고 이제 그 베드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로마군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맞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죠. 자, 근데 이때부터 베드로의 죽음을 이후로 이 많은 그 기독교도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 교세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제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베드로의 제자를 자처하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제 대를 이어서 이어져 내려오는 로마의 교황이죠. 그죠? 자, 그렇게 네로가 미친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로가 목숨을 잃죠. 자, 스스로 자살을 하죠. 자, 이 다음에 그 네로가 죽은 그 해에 네 명의 황제가 연거푸 막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네 황제의 해였어요. 자, 이 네 황제의 해를 끝낸 사람은 유대인 반란을 효과적으로 잘 진압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였죠. 그죠?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킨 거를 자기 아들 티투스랑 효과적으로 잘 진압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막 발에 화살 맞기도 하고 막 베스파시아누스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때 그 유대인 예언가 하나를 만났죠. 혹시 기억나나? 요세푸스라는 47일 만에 딱 자기네 성 요타파타가 함락될 것도 미리 예언을 했고 나중에 전혀 황제 혈통과는 관련 없는 베스파시아누스가 뭐가 될 거를 황제가 될 걸 예언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예언대로 실제로 로마 황제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죽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베스파시아누스가 살아생전에 로마인들을 위해서 만든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콜로세움이죠. 베스파시아누스가 죽고 아버지를 따라서 유대인들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티투스가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돼요. 자, 티투스는 근데 알 수 없는 병으로 2년 만에 죽고 티투스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의 또 다른 아들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로원을 막 무시하고 원로원을 하인 부리듯이 막 이렇게 좀 막대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원로원 귀족들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암살을 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원로원 의원 중에 하나였던 나이가 많았던 네르바라는 장군이 황제가 되는데 이때 이후로 그렇죠, 맞아요.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황제들이 자기 혈육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지를 않고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죠. 빨리 와.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약 100년 동안 로마가 정치가 아주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렸던 이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오현제 시대라고 부르죠. 자, 오현제 시대, 뭐 네르바, 그리고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 반란을 진압하고 막 로마 세력을 이렇게 떨쳐가지고 영토를 크게 확장한 황제예요. 그리고 뒤에 하드리아누스는 자, 이렇게 넓어진 로마 영역 바운더리에다가 뭘 세웠다 그랬죠? 월. 월이 뭐예요, 월? 벽을 세운 사람, 벽. 그죠? 하드리아누스의 장벽을 세웠다 그랬죠? 이 장벽이 지금도 유럽 가면 남아 있습니다. 자, 하드리아누스 뒤를 이어 즉위한 안토니누스 피우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때는 자, 이렇다 할 전쟁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할 게 없었다 그래요. 기록할 게.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철학자이자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났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됐어요. 우리 혹시 그때 로마 오현제 그 선생님이 그림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조각상 보면은 특징이 좀 다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네, 장발로 곱슬로 이렇게 길었다 그랬죠. 그죠? 그거 어디 영향을 받은 거라 했죠? 맞아요. 로마라는 나라는 항상 그리스의 열등감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수입해 와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자기네 신들로 섞였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재미난 제우스 이야기 이거를 무슨 신화라고 불러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그죠? 항상 그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로마.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을 본따 가지고 수염을 기르기도 하고 머리를 기르기도 했죠. 특히 그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그렇게 정치도 잘하고 똑똑했던 황제인데 일생일대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요. 말년에 누구한테 황제자를 물려줬어? 자기 아들한테 황제자를 물려줬죠. 자, 요 아우렐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죠. 콤모두스. 헤라클레스. 그렇죠. 자기가 헤라클레스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죠. 그러면서 우리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 네메아의 사자를 잡죠. 그죠. 그다음 사자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쓰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용맹한 그 헤라클레스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녀요. 노블론.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네로는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렀다면 콤모두스는 어떻게 했어요? 네, 직접 나가서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싸웠죠. 맞아요. 다친 동물들, 저항할 수 없는 동물들 막 이렇게 풀어놓고 자기가 마치 다 진짜 힘이 세가지고 잡은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네. 그 우리에 가둬놓고 동물들 화살 쏴서 죽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우리 저 이 글라디우스라는 검을 장착한 그 수출을 벌이는 추사들 뭐라고 불렀어요? 네, 그 글래디에이터를 상대로 그 검투 시합만 벌이면 자기가 다 이겼죠. 그러니까 막 무딘카를 쥐어주고. 네. 자, 그런 식으로 또 원로원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또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 원로원 의원들이 독을 먼저 타 먹이죠. 그래서 독을 타가지고 막, 안 좋아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자기 숙소로 가는데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레슬링 교관 나르키수스라는 노예 출신의 검투사가 그쵸. 이제 이렇게 콤모두스를 암살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콤모두스가 살해당하고 자, 뒤를 이어서 이번에 로마는 황제 자리를 놓고 또 5명의 장군들이 막 다퉈요. 이게 이번에는 5황제 해. 자, 그러다가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또 황제가 되는데 자, 여기부터는 자, 복잡한 시대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아까 우리 저 네로가 죽은 다음에 4명의 그 장군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콤모두스가 죽었을 때 몇 명의 장군이? 5명의 장군이 황제 자리를 놓고 또 다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저기 앞에 시대 때는 저기 누구야? 베스파시아누스. 자, 뒤에 시대 때는 세베루스라는 그 장군이 다른 황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그 많은 4명, 5명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통 황제가 됐을까요? 정치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잘, 잘생긴 사람, 잘 싸우는 사람 비슷해요. 네가 지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또 부리는 사람. 아,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 자, 선생님 봐봐. 로마 군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 사령관들이 결국은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자, 이거 나중에 중국의 지배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봐봐.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어디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인내심을. 총알 구멍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마오쩌둥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결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력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권력을 이제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로마 황제자리를 놓고 막 혼란한 시기에 경합을 벌일 때 그 로마 황제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은 로마 군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신임을 받던 장군들이 황제자리를 차지해요. 이때부터 원로원이든 로마 황제든 로마 군대의 눈치를 보고 로마 군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요. 자, 그리고 234년부터 284년까지 로마군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장군들이 황제자리를 놓고 죽고 죽이면서 황제자리를 빼앗아요. 자, 이 시대를 로마에서 뭐라고 부른다?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50년 동안 22명의 황제가 바뀌어요. 자, 평균 재위기간이 50을 22로 나누면 몇 년이에요? 3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3년이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심지어는 일주일 황제하고 막 죽은 황제도 있었어요. 다른 군사령관에게 자기 황제를 뺏겨가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로마 안에 내부 질서가 안정적이었을까요? 혼란했을까요? 정신 없었겠죠? 그죠? 자, 이 군인 황제를 종식시킨 인물이, 자, 여기,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맨 앞에 있는 인물 있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군인 황제 시대를 딱 끝냈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로마에 다시금 안정을 가져온 사람. 요 당시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죽인 다음에 한 200여 년이 지난 시기인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 로마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 다신교 신봉자였어요. 기독교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많이 죽이기도 해요. 자, 그런 일을 했는데, 자, 아무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 자리를 놓고 막 치열하게 다투던 군인 황제 시대를 끝낸 인물이에요. 근데 로마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생각하기에 너무 큰 거예요. 한 명의 황제가 다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랑 이제 뭐 친척 관계 있거나 아니면 공을 세운 장군들한테 로마를 나눠줘요. 자,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로마가 그렇죠. 4개로 분할된다. 너희 선생님 봐봐.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4개의 블럭으로 그 줄 지우고 하는 그 게임 알아요?
이렇게 생긴 4개의 블럭으로 블럭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테트리스라고 들어봤죠? 테트리스, 요게 라틴어로 뭐를 뜻해요? 숫자 뭐예요? 4예요, 4. 알겠어요? 자, 테트리스, 4개의 블럭이 내려오는 거를 막 이렇게 뒤집고 해가지고 줄 없애는 게임이잖아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의 장군과 친척들에게 로마 땅을 나눠주는데, 자, 이런 통치 체제를 테트라르키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테트라르키. 4분할 통치예요. 우리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누구였어? 한 명 더. 크라수스, 그쵸? 요 3명이 통치하는 거 삼두정치라 그랬죠? 트리움브레이트라고 불렀거든요. 트리오가 3이에요. 테트라는 몇이에요? 4예요, 4. 자, 이렇게 해서 로마를 현실적으로 한 명이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내수로 나오는 황제가 누구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마가 내수로 나눠졌죠? 예.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디스트릭트 오브 콘스탄티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이사르가 여기서 뭘 뜻하냐면 부제를 뜻해. 부제. 부황제. 부제가 뭐라고요? 부황제. 여기 디스트릭트 오브 막시미안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와 있죠. 아우구스투스는 뭘 뜻할까요? 그렇죠. 황제인데 그 가끔 이러더라 이게. 이런 지도적인 어디 있어요? 교과서 지도도 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요거를 정제라고 불렀어요. 부제와 정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직접 다스리던 요 지역. 자, 요 지역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동방정제. 예. 그리고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준 요 지역, 발칸반도 지역은 동방부제가 다스리고 자, 스페인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지역, 로마가 있는 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서방 정제. 그리고 갈리아, 프랑스와 영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서방 부제. 이렇게 불렸다고. 정제, 부제 해가지고 자, 로마가 몇 분할 된다? 4분할 된다. 권력이란 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잠깐은 나눌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게 되겠죠. 그쵸. 결국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지금 하람이 말대로 개싸움이 나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일 이제 별로 좀 영향력도 좀 부족하고 힘이 좀 없었던 요 지역, 갈리아와 영국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였어요. 누구라고요? 자기 아버지 콘스탄틴 우스한테 이 자리를 물려받은 다음에 서방 부제자를 물려받은 다음에 서방 정제였던 여기 로마의 자, 막시미아누스라는 막센티우스라는 황제를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는데, 자, 로마에서 벌어진 전투.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넘어가세요, 페이지. 콘스탄티누스 황제 얘기를 좀 할게요.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얼굴 조각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생겼죠? 좀 전체적으로 크죠, 이렇게. 우리. 이 너무 커. 너무 느끼하게 머리가 되게 인상이 진한데? 당시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막센티우스, 네,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랑 일전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막센티우스는 서방 정제였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서방 부제. 자, 근데 군사 숫자가 2배였어요. 막센티우스. 자, 그리고 무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여러 면에서도 누가 유리했을까요? 로마를 차지하고 있던 막센티우스가 유리했어요.
자, 콘스탄티누스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막센티우스와의 한 번 전투를 지금 이제 앞둔 상태였어요. 자, 이때 콘스탄티누스를 누군가 찾아와요. 자, 누가 찾아오냐면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냥 이건 들어두세요. 자, 이 락탄티우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기독교도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뭐를 믿던 사람? 로마의 다신교를 믿던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 사람들은 주로 최고신으로 누굴 섬겼을까요? 그쵸. 그리스에서 제우스고, 로마에서는. 그쵸. 주피터는 영어식 발음은. 라틴어로 하면. 유피테르라고 하죠. 네. 자, 이들은 최고신이었던 누구를 보통 믿었을까? 유피테르를 믿었는데, 이 락탄티우스가 십자가를 들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진영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로마 군대 지금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를 지원해 줄 거라고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이 락탄티우스 말이 좀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봐봐.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하기도 했어요. 자, 당시 이 기독교가 로마 귀족들이나 왕족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가난하거나 여자나 자, 혹은 뭐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이 기독교가 인기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여러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사도 바울 들어봤어요, 혹시? 자,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로마 전체에 얇고 넓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콘스탄티누스의 군대 5만 명과 막센티우스의 군대 10만 명 사이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콘스탄티누스도 이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지금 이대로 싸우면 질 게 뻔한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 자, 이런 생각을 콘스탄티누스가 해요. 자, 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에 콘스탄티누스 군대 진영 바깥에 뭐가 휙 틀어져요. 자, 이게 당시 여러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자,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운석이 떨어졌다 그래요. 자, 우주에서 위성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운석이라고 하죠. 그죠? 자, 지금도 만약에 이 근처에 그게 펑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무섭기도 하고 난리가 나겠죠? 막 여기저기 뭐 과학자들 오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 다친 사람 없다면은. 예, 불도 탈 수 있고. 자, 근데 이때 당시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콘스탄티누스를 찾아가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를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그런가? 자, 그래서 로마 자기 군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뭘 하라고 하냐면 로마 군인들은 이제 방패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방패에다가 이 문자를 쓰게 해요. 이 문자를. 뭐지? 나만. 자, 선생님 봐봐. 라바룸은 로마 군의 군기를 라바룸이라고 해요. 근데 로마 군의 군기에는 원래 유피테를 상징하는 로마의 여러 신들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새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어에서는 X를 X라고 안 읽고 카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P를 로라고 읽어요. 자, 요 문자, 요거 로마 교황청에도 요게 자랑하는 문자거든요. 자, 요 X랑 P를 겹쳐놓은 요 문자를 무슨 문자라고 한다? 카이로 문자라고 그래. 카이로. 그건 이집트 수도고. 자, 그래서 이 카이로 문자를 로마군 방패에다가 새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군인들 중에서 유피테를 믿는 사람들이 반발이 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강제로 빨리빨리 그려. 자, 이래서 로마 그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다 이 카이로 문자를 새기게 돼요. 자, 그리고 마침 또 콘스탄티누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잘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때부터 아무튼 기독교로 이제 거의 개종 비슷하게 하게 된 이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사기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막센티우스 이제가 있는 로마 쪽으로 접근을 해갔어요. 당시 막센티우스의 전략은 이 두 양 군대가 이렇게 끈으로 왜 달아놓은 이런 다리들 본 적 있어요, 혹시?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자, 이게 아무튼 여기 강이 아래 흐르고, 테베레 강이 흐르고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뭐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끈으로 엮어놓은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밀비우스 다리였어요. 무슨 다리? 이 밀비우스 다리가 이렇게 지탱될 수 있는 이유는, 요 지금 끈과 나무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 놓은 그 나사 있죠. 네. 네, 나사 같은 걸로 이거를 조여놨단 말이에요. 그 우주 그거 말고. 네. 네. 아직 이제 철을 사용하던 시기니까 나사 같은 것들로 이거를 조여놨는데 당시 이 막센티우스라는 그 이 저기 서방 정제 막센티우스가 짜놓은 계획은 콘스탄티누스 군대를 유인해가지고 네. 그 적군이 막 몰려오면은 이 그쵸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 다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려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자 전쟁이 땅 하고 시작이 됐는데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생각보다 막센티우스 군대 진영으로 막 돌격을 안 해오는 거예요. 자 나름 함정을 파놨는데 콘스탄티누스 군대가 밀비우스 다리를 안 건너오니까 이 막센티우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좀 조바심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 밀비우스 다리로 가요. 그 다음에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콘스탄티누스 군을 막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멍청이죠? 뭐에 씌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막 유인하려고 뭐 자기가 이제 여기 있다 하고 저걸 유인을 했는데 그죠? 자 이 그 제대로 잘 풀어놨던 좀 엉성하게 해놨던 이 밀비우스 다리가 이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막센티우스가 갑옷을 또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요. 네, 무겁죠. 자, 이렇게 그 막센티우스가 죽으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손쉽게 막센티우스를 제압하고 로마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를 제압하고 당시 이제 동방부제 남았죠? 자, 동방정제였던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동방부제였던 다이아라는 사람을 전쟁을 이겼어요. 자, 이제 로마는 서방의 황제 누구? 콘스탄티누스. 동방의 황제 누구? 리키니우스. 둘이 남았죠? 자, 둘은 이탈리아 너희 AC 밀란, 인터 밀란 축구팀 들어봤어요? 걔네 연고지가 어디예요? 밀란이죠. 밀라노죠. 밀라노. 자, 콘스탄티누스랑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만나요. 자, 만난 다음에 그 서로 이제 자, 동쪽은 리키니우스가 서쪽은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릴 걸 합의를 하고 자, 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로마 내에 기독교도들이 많고 로마 군 안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전까지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허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 네로 때는 그 막 기독교도들 십자가에 매달아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도 막 죽였다 그랬죠.
근데 아무튼 기독교는 당시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심하게 박해하지 않는 황제들이 있었을 뿐이지, 자, 믿었을 때 절대로 유리한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신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랑 리키니우스가 여기서 손을 잡고, 자, 지금부터 로마 내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으니까, 자, 이제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로마 안에 그 유피테르라든지 다신교를 믿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박해하지 맙시다 하는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밀라노에서 협의된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이에요. 313년. 자, 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이제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들이 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요.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로마에서 끌려가서 막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할 일은 없어진 거예요. 자, 선생님 잘 봐봐. 자,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와 손을 잡고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준 이 칙령 무슨 칙령이라고요? 밀라노 칙령이에요. 자, 근데 하늘의 태양은 두 개일 수가? 리키니우스랑 콘스탄티누스가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마침내 일전을 벌여요. 자, 전쟁은 꽤 오래됐는데 결정적인 전투가 크리소폴리스 전투였어요. 자, 이 크리소폴리스 전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키니우스 군대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엔 콘스탄티누스는 또 비장의 무기를 하나 들이밀어요. 자,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에 성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그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외치면서 이 리키니우스 군대 앞에 돌격을 한 거예요. 당시 리키니우스 군대 안에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을 보자마자. 사기가 떨어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리키니우스가 잡혀서 항복을 하거든요. 자, 항복한 거 처음엔 살려줄 것 같이 그 니케아라는 곳에 보냈다가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리키니우스를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분할됐던 로마가 하나로 통일이 됐죠. 자, 잘 봐. 선생님 봐봐. 이 당시, 자, 이 기독교가 아무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콘스탄티누스의 승리에 대해서. 그죠? 당시 그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성직자들끼리. 너희 그 성당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성당 다니면 뭐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뭘 긋는다 그래요, 이거? 성호를 긋는다고 하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거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부. 성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성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죠. 선생님 종교 없어요. 너희들한테 종교 주입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성부. 그 다음에 성자죠. 그쵸?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부고 성자가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은 뭐예요? 성, 성령이죠. 성령. 성스러운 영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아멘이죠. 자,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성우인데, 자, 요 논리는 성부랑 성자랑 성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삼위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위일체. 자, 이 이론을 주장한 성직자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지금 너희가 다니는 성당, 그리고 여기 다니는 교회, 지금 너희가 배우고 듣고 하는 그 교리들 있죠? 다 누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누구? 아타나시우스가 여러 가지 기독교 논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요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라고도 하는데, 요 삼위일체 이론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부. 성부는 뭐,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주 뛰어난 일을 한 인간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고, 예수는 아주 뛰어난 일을 한 기독교 전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얘기고, 자, 아리우스의 이 이야기가 단성론이에요. 단은 무슨 단자일까? 단. 하나 단자예요. 솥단자예요. 복수 단수하죠, 너희. 자, 예수는 아타나시우스에 의하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데,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는 인성, 신성 중에 뭐만 있어요? 인성만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성론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죠. 뛰어난 일을 한 기독교에 큰 공을 세운 신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우스파가 제시한 기독교예요. 자, 근데 이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가 믿는 사람들이 다 많았는데, 자, 당시 이 교회에서는, 선생님 봐봐. 교회에서는 무슨 일만 생기거나 논쟁이 생기면은 성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거를 종교회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교회의, 컨퍼런스. 자, 종교회의라고 불러요. 야, 잘 봐봐. 뭐라고요? 종교회의라고 부른다. 자, 근데 아타나시우스파가 더 대세라 가지고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어요. 이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서 열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뭐가 정통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아타나시우스파.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는 사람들? 3위 일체를 인정하는 파가 인정을 받는다. 자, 기독교는 아주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인. 이게 맞으면 이거는 뭐예요? 틀려요. 자, 자기들 믿는 신, 자기들 믿는 교리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자기들과 다른 거를 배척하는 거를 이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자기들 교리,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 이론이 아닌 것들은 기독교에서 다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아리우스파는 뭐라고 불리게 된다?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부르죠? 사입이라고 부르죠? 네. 자, 선생님 보세요.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불 났죠? 어렵사리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복구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에서 몇 차례 불이 더 나요. 불 날 때마다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쑥대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50년간의 군인 황제 시대가 있었죠. 군인들이 계속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죽고 죽이면서 막 그 전쟁 나면은 서로 쓰러트려야 되니까 불도 지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로마가 황폐화돼요.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3세기 무렵에는. 그래서 요 당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통일했을 때 로마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더 이상 로마에서 뭔가 이 제국의 수도로서 기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옮겨요. 그 옮긴 수도가 여기에요.
예전에 여기 메가라라고 하는 폴리스가 있었어요. 그리스 발칸반도에. 폴리스 기억나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죠? 그렇죠. 선생님 봐봐. 메가라라는 폴리스의 왕자 귀잔타스가 누구? 귀잔타스가 네. 자, 여기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여기 발칸이죠. 요 터키와 발칸 사이 요 지역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 왕자가 만들었던 도시,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어요. 자, 근데 이 비잔티움은 자, 동쪽으로 가면은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가 있죠. 그리고 서쪽 지역은 발칸반도니까 여기 어디예요? 유럽이죠. 자, 유럽과 아시아 딱 양 경계에 있는 교통의 되게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로마가 막 분인 황제 시대 때 엉망이 되고 있을 때 이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번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수도 옮긴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하면 뭐라고 읽을까요? 그렇죠. 오, 똑똑한데? 네. 폴리스. 같은 표현이에요. 나중에, 선생님 봐봐.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은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돼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터키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뭘로 바꾼다? 자, 요거는 나중에 시험에 낼게요. 알아두세요. 자, 자, 선생님 봐봐. 수도가 이름을 이제 바뀌죠, 계속? 자, 첫 번째 로마 시절의 이름은 뭐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려요. 자, 이렇게 잠시 동안의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를 왜 나눴다 그랬죠? 혼자 다스리기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4세기 후반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누구?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도저히 이거 혼자서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로마를 다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가 자, 그리고 요 무렵에 선생님 봐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교가 됐지만 아직 로마를 대표하는 종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크리스트교, 기독교를 로마 최고의 종교, 로마의 국교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한 집에 몇 번인가? 이단 살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순간부터 그 로마에 존재하는 웬만한 다른 종교들, 그 종교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나 이런 곳들은 사이비 이단의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하고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것들 다 그 우상숭배 이단으로 비난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뭐 양을 제물로 바치거나 자기들이 신성시했던 나무, 자, 로마 안에 있던 여러 종교들 지금 그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어떻게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도끼질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교도들을 종교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기와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결국은 자기가 죽으면서 로마를 둘로 나눠서 자기 두 아들한테 나눠줘요. 자, 서로마는 호노리우스, 동무마는 아르카디우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또다시 몇 개로 나눠지게 된다?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 자, 보세요. 오늘 요거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잘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잠깐 아르카디우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 요 지역이 지금의 독일이었죠? 네. 그렇죠. 이제 뭐라고요? 자, 여기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 그랬지 혹시 기억나요? 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 엘베강. 요 강은 무슨 강일까? 요 강.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 다 다뉴브 강이었죠? 기억나요? 자, 옥타비아누스가 요 지역에 바루스라는 자기 총애하는 장군을 세계 군단을 보내가지고 요 지역을 공격해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토이토브루크 숲이라는 곳에서 그 게르만 장군에게 유인을 당했다가 거기 숲이 많아요, 빽빽한. 그 길도 모르고 로마 군단이 멋모르고 들어갔다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세계 군단이 전멸당했어요. 바루스는 자살하고. 자, 그래서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엄청 슬퍼했다 그랬죠. 죽은 바루스한테 내 세계 군단을 돌려줘! 이렇게 막 원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로마는 더 팽창하는 거를 멈춰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경이 돼버린 거예요. 라인강 동쪽, 다뉴브강 북쪽에 이 게르만족들이 사는 이 지역을 이제 갈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 로마가 땅덩어리가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자, 이렇게 엄청 큰 로마인데 잘 나가던 시절 계속 팽창하면서 영토를 넓힐 때는 좋았는데 문제는 자, 이게 방벽을 건설하고 이걸 이제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어하려면 군인들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럼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로마 전성기고 잘 나갈 때는 여기를 다 방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한테 땅도 주고 월급도 주고 잘 들으라고. 선생님 봐봐. 월급도 주고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군인들이 받았던 밀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쌀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 쌀. 쌀인데 진짜 먹는 쌀이 아니라 자,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면 뭐가 돼요? 샐러리죠. 샐러리가 뭐예요? 봉급을 얘기하죠. 그죠? 지금의 그 샐러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받던 밀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쌀. 근데 이게 오늘날의 뭐의 유래라고? 샐러리의 유래예요. 너희 앞으로 이제 월급쟁이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 근데 아무튼 영토가 넓어지니까 이거 로마인들 라틴족으로만 이걸 수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 로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랑 민족이 다르고 말도 좀 다르다고 해도 얘네만 좀 잘 길들이면 우리 수비하는 것도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여기가 추워지고 하니까 여기가 추웠거든요. 북쪽이가 춥잖아요, 독일이. 그러니까 점점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갈리아에 있던 켈트족 이런 애들. 자, 그럼 얘네들한테 무기를 주고 훈련을 시키면서 로마 국경을 수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게르만족들이 점점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 훈련을 받고 로마 군이 되기 시작한다고. 여자도 봤죠. 네. 왜냐면 게르만족 남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같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집도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4세기 말에 동방에서 말을 아주 잘 타고 자, 나무를 이렇게 휜 다음에 나무에다 짐승의 뼈를 갈아가지고 여기다 그 나무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탄력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만든 화살을 반사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반사궁.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가지고 말을 아주 잘 타요. 안장이 없이도. 그 몽골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흉노 기억나요? 흉노족의 한 일파로 알려져 있는 훈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훈족. 이 훈족이 반사궁, 그리고 뛰어난 기마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이쪽, 서쪽으로 막 이동을 해와요. 요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이 이 훈족 때문에 쫓겨가지고 도저히 이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이제 찾을 겸 자기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 이 로마 땅으로 더욱더 많이 이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는 게르만족들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로마 군으로 편입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는 살 땅도 줬어요. 근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그 게르만족 어린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막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게르만족들한테 땅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리고 예쁜 게르만족 여자가 있으면은 게르만족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해서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로마 군이 그 여자들을 차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게르만족도 이거 좋을까 싫을까요? 당연히. 싫겠죠? 자, 그러다 결국은 로마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게르만족이 로마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 결국은 게르만족의 지도자였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오도 아케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오도 아케르. 자, 오도 아케르가 로마를 공격해 들어가서 로마의 마지막 황제,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거 맞춰봐요. 누굴까요? 로마는 시작과 끝이 같대요. 서로마는. 로마의 시조가 누구였어요? 늑대 젖 먹은 사람. 로마의 마지막 황제 이름도 로물루스였어요. AS 로마는 그쵸. 자, 이 로물루스 황제가 게르만족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에게 무릎을 꿇고 있죠. 그쵸. 결국은 476년 서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망한 후에도 1000년을 더 가요. 1453년에 망해요. 자,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오도아케르가 다스리는 로마가 존재한다. 자, 다음 시간에 게르만족에 이동해서 쭉 배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